안녕하십니까. 안사회계본의 대표 박인종 회계사입니다. 오늘 강의는 회계, 공인회계사, 외부경영사 이런 것이 사회, 경제, 기업경영, 사회 활동이 왜 꼭 필요한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후배 서울고등학교의 그 학생들한테 이 회계 경영 관리 분야에 대한 멘토링 학습 강의를 갔어요. 공인 강의를 갔는데 다 듣고 나서 한 학생이 질문해 보라 그러니까 회계사와 회계감사, 회계 이게 왜 필요한 거지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아주 원색적인 질문을 하고 있어서 야 이게 그냥 가르쳐 줄게 되는 게 아니라 왜 필요한지에 대한 원인부터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오늘 제가 이 강의를 마련했는데요. 이건 뭐 사실 어느 회계학 교재도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모아봤습니다. 모아봤고 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득력 있는 포인트를 몇 가지 강조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우리가 사회 경제 활동을 한 참여자들을 쭉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개인부터 이 개인은 소비자가 되는 것이고 또 생산자가 생산한 걸 사 먹고 또 이들은 생산자는 주로 사업자, 법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것이고 또 각국마다 영리법인이 아니라 비영리 사회조직도 꽤 있고 사회단체도 있고 종교단체, 사선, 예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있고 공기업, 정치,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또 정부의원들, 국가정부, 또 세계 경제의 어떤 각종 이런 것이 전 세계가 이제는 연결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연결된 사회 조직의 모든 조직은 자신의 거래에 대한 회계보고서를 갖고 있기 마련이에요.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남한테 알려서 자신의 조직이 뭘 하고 얼마나 실적이 좋고 어떠한 미래 가능성이 있고 과거는 어땠고 이런 걸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 회계보고서다 이거죠. 회계다. 회계보고서다. 이걸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만든다. 그래서 개인은 특히 생존을 위해서 의식주 먹고 입고 먹고 잠자고 하는 재원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영업을 창업하기도 하고 법인을 설립하기도 하고 기업에 취업하기도 하고 기업에 취업하면 당연히 근무를 하게 되는데 급여를 받게 되죠. 근무를 하면서 급여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의 거래입니다. 몸값에 대한 거래, 노동에 대한 거래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 급여를 받아가지고 가정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가계부를 쓰게 돼서 이것도 일종의 회계죠. 이렇게 가계부도 회계예요. 가계부도 월급 얼마를 받고 월급 100, 현금 100, 지출, 생활비 80, 현금 80 이런 모습 이게 회계부가 작성이 되는 것이죠. 개인도 그렇고 기업 조직도 구입부터 인사채용부터 생산, 판매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혼자 생산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런 생산을 하기 위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소비자, 납품처, 대리점, 가맹점, 은행, 대주주, 중소주주, 정부, 국세청, 통계지 이런 데다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알려주고 이렇게 해야 이게 채권자도 있고 이런 데 이래서 거래를 하게 되고 또 해외와도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들이 거래할 때 야 넌 누구냐 얼마냐 무엇이냐 어떤 능력이 있냐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회계보고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회계보고서를 통해서 국가공기관은 재정을 집행하게 되는데 재정 집행이라는 것이 이제 주로 복지, 교육, 국방 여러분들 다 이거죠. 고등학까지 의료국이고 우리 국방 요새는 많이 이제 북한하고 조금 뭐가 있어가지고 이제 덜 지출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하긴 해야 돼요. 주변에 우리가 북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미국도 언젠가 돌변할 수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국방은 절대 중요하다. 복지도 많이 들잖아요. 사회 노인네들이 많아지니까 사회간접자본 시설 투자, 도로교통 뭐 이런 거 다 투자해야 되죠. 이럴 때 세금이 필요한데 이 세금은 개인 사업자하고 법인으로부터 온다. 이들의 수익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들의 이익과 수익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회계보고서가 기본이에요. 회계보고서가 측정을 해줘야 얼마인지 매출액이 얼마니까 부가세 얼마고 이익이 얼마고 따라서 법인세가 얼마고 급여가 얼마고 그래서 소득세가 얼마고 이게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는 이 회계보고서에서 이 출발하는 것이다. 근데 이 회계보고서는
번째, 모든 영리나 비영리의 거래 조직에 대해서 이들이 외부와 돈, 즉 자금의 수입 지출의 거래를 총취합한 거예요. 총합. 그래서 회계라는 것은 모아서 모든 걸 계산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입 지출 거래를 통합을 해가지고 그 총괄을 한다고 하는데, 총계적 원장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회계보고서가 작성이 되는 것이다, 는 얘기죠. 이 회계보고서는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뭐 아무렇게나 그냥 찍찍 작성해서 하면, 사실 회계보고서라는 것은 다른 건축물 이런 거와 달리 그냥 공을 6개 더 붙이면 몇 조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게 이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공 뭐까지 아무거나 그려가지고 더 붙이면 되죠. 건물이라는 것은 100층이 올라가려면 1층부터 100층까지 이게 뭔가 건축자재가 이 100배 이상 튼튼하게 올라가야 그거 알 수가 있지만, 회계보고서는 1층짜리건 100층짜리건 그냥 한 장으로 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신뢰성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동 단일화 회계 기준이 있고, 그래서 국제 회계 기준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 IFRS라는 것이 이제 국제 회계 기준이라 이런 뜻이에요. 이걸 또 국제 감사 기준으로 이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회계보고서는 그냥 자기 스스로 작성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외부 회계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이죠. 외부 회계 감사 작성을 왜 하느냐? 조직체의 거래나 자체 보고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없어요. 왜? 어떤 영리나 비영리 조직이 스스로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제 소비자, 납품자, 주주, 관계회사, 임직원, 노조, 구세청, 정부, 투자자, 은행, 수익권자, 미래투자자 등 여러 가지. 뭐 온갖 이게 이제 이렇게 몇 명만 그래서 소비자도 뭐 수천 명이 있고, 납품자도 수백 명이 있고, 주주도 수천 명이 있고, 관계사도 뭐 한 대여섯 개 있고, 임직원도 1000명 단위 있고, 노조도 있고, 구세청도 있고, 정부도 투자 수천 명. 이게 다 합하면 한 수만 명이 돼요. 한 회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관계자가 수만 명이 된다는 것이죠. 이분들이 다 이 조직에 가서, 야, 나 회계보고서 보여달라, 보자, 검증하자, 뭐 짜고 하면 수만 명이 수만 번을 가야 되고, 수만 번의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야, 이건 진짜 지겨운 일이고, 또 여기서 이 설명을 해주는 입장에서 볼 때도 수만 명한테 하려면 365일이 모자라죠. 4만 일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이 한 군데에서 하나가 이 수만의 이해관계자를 대신해서 하나의 보고서를 만들어내면 그걸로 의심이 다 없어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이 조직이 작성한 회계 서류는 아직 의구심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인데, 이 의구심의 대상이 되는 것을 회계사나 회계법인이 조사, 확인, 감시, 검증, 입증을 통해서 공시를 하면 단 한 번으로 4만 명의 복잡한 이해관계자를 다 대신해서 하실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회계감사 보고서의 의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회계하고 회계감사 보고서라는 것은 조직의 신뢰성과 이들의 하는 활동에 대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정말 그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단시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는 결국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바로 이 기업의 많은 수많은 이해관계자 5만 명, 10만 명쯤 돼요. 소비자까지 치면 사회 경제인구 투자자 대신으로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구나. 신뢰성을 보증해 주는 것이죠, 사실. 다수의 관계자의 모든 조사 비용을 한 번에 대신한 한 주에 한 번으로 끝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전문적 감시 조사 능력으로 외부의 이해관계자의 불만에 대한 책임, 또 많이 잘못됐을 때 배상도 해줄 수 있는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잘못되지 않도록 우리 회계사들은 정말 온갖 의심과 조사와 확인 기능, 외부 조회, 또 확인 이런 걸 통해서 다 하고 있다는 얘기죠. 사회 전반에 대한 공익을 보호한다. 사회 이 수만 명의 공익을 이 회계사들이 보고서 한 장으로 보호를 해주고, 투자자와 채권자들의 손실을 미리 예방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순기능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회계사들은 결국은 이제 공익을 보호하는 의미예요. 공인회계사의 공자에 니은자를 거꾸로 하면 공익이 됩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는 공익회계사다, 이렇게 보면 돼요. 공익을 보호하는 사명을 지는 직업이 바로 공인회계사다. 재무제표 한 장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장은 100만 원인데 여기에 공이 9개가 붙으면
1천조 원이 되는 거예요. 1천조 원이 된다면 이것은 우리나라 삼성그룹도 한 200조니까 그런 것이 5개나 모이는 우리나라니까 전체 상장기업에 다 하면 한 2천조나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것이 모두 한 장으로 실세 있게 표시되는 것이 바로 쟁제표이고 감사보고서다. 이 감사보고서는 바로 이 한 장으로 또 회계사가 한 번 가서 이 수만 명의 걱정거리를 다 일소해주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게 그냥 왜가 아니라 당연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라는 거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회계감사보고서는 수만 명이 가서 다 뒤지고 할 일을 한 명 내지 한 팀이 가서 한 번 뒤져가지고 보고하는 걸로 한다. 그것이 바로 보통 매년 3월 말에 보고가 되는 회계감사보고서가 바로 1년 동안 어떤 조직의 수천 명의 수만 건의 거래를 다 취합해가지고 실제 신뢰성 있게 보여주는 바로 유일한 장치가 회계감사보고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윤정 회계사였습니다.